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한국의 방역체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형 방역 모델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인 검사, 확진에서 역학, 추적에서 격리, 치료의 절차와 기법 등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고 ISO 등 국제 표준화기구에 제안하게 된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표준안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29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0만 6,495명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벤치마킹하며 시행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운영 절차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기법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은 지난 2월 국제표준안 투표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국제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고,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안은 지난 7일 ISO의 신규 표준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등을 제안한 전문가, 진단키트와 장비업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추진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법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 협력 총괄 TF와도 긴밀한 협력으로 K-방역 모델이 전 세계 확산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가 관심을 표명한 한국의 방역 모델을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으로 선임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방역 모델 국제표준화의 추진으로 그 위상이 격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선범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의 대표적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 꼽히는 김빈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이끄는 공동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 공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정밀 진단 시약과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RNA 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김빈내리 교수와 장혜식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연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이날 세계적 국제학술지 셀 온라인판에 우선 게재됐다. 연구팀은 나노코어 직접 RNA 시퀀싱 등 두 종류의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을 활용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 바이러스의 유전체와 숙주 세포로 침투해 생산한 RNA 전사체를 모두 분석했다. 이로써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한편 숨겨져 있던 RNA들과 여러 가지 RNA의 변형을 발견했다. 또 바이러스의 전사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의 복잡하면서도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주는 지도를 제시한 셈이다. 유전자와 전사체에 대한 빅데이터를 생산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다양한 정보 또한 제공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는 DNA가 아니라 RNA 형태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침투해 유전 정보가 담긴 RNA를 복제하는 한편 유전체 RNA를 바탕으로 다양한 하위 유전체 RNA를 만들어낸다. 이 하위 유전체는 스파이크와 외피 등 바이러스 입자 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단백질을 합성하며 복제된 유전자와 함께 숙주세포 안에서 바이러스 완성체를 이룬다. 이후 세포를 탈출해 새로운 세포를 감염시킨다.
지난 1월 중국 상하이 공중보건임상센터 등을 통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DNA 유전체 정보가 처음 공개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DNA 기반 진단키트가 개발됐지만 유전체 RNA 정보를 기반으로 유전자 위치를 예측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김 단장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유전체 RNA로부터 생산되는 하위 유전체 RNA를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각 전사체의 유전 정보를 모두 분석해 유전체 RNA 상의 유전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냈다. 이번 연구 성과에는 계산생물학자인 장혜식 교수와 질병관리본부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 장 교수는 지난달 16일 바이오아카이브에 완벽한 전사체와 후성전사체 지도를 세계 처음으로 올린 학자다. 학부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 개발의 주역 중 한 사람이다. 장 교수는 자신의 전공을 이용해 통상 6개월 걸릴 이번 RNA 전사체 분석을 3주 만에 끝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연구팀에 불활성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발빠르게 제공했다. 국제학술지 셀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심사 과정을 진행했다. 김 교수팀이 세례 논문 게재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채 못 된 9일 이례적으로 우선 게재했다. 김빈내리 단장은 세리 코로나19가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게재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세밀한 지도를 통해 바이러스의 증식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에 대한 더 정확한 진단키트와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매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 유럽은 어떨까? 이들 국가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에서 번질 당시만 하더라고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 여긴 데다. 의사결정 과정이 늦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늦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중소, 벤처기업들이라 오너 중심의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그간 쌓아 올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국내 업체들은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진단을 대용량으로 4에서 6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진단 정확도도 98% 이상을 보여 체코, 헝가리 등지에서 부정확한 진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국 제품과 대조를 이뤘다. 질병관리본부의 빠른 판단도 결정적. 제외진단기업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은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이번처럼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양산이 필요한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 섹터밖에 없다며 한국은 그간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진단 관련 민간기업들이 노하우를 쌓아 이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무는 질병관리본부가 긴급사용승인제를 활용해 기업에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을 요청한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감염병 발생 때 불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고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코로나19 유전자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 14일 만인 1월 26일 설 연휴 중이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바이오협회에 진단키트 개발업체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 바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고 28일 긴급 사용 승인 공고가 발표됐다.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월 4일 코젠바이오텍이 처음으로 2월 13일에 시즌이 승인을 받았다. 긴급 사용 승인제가 없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다. 물론 코젠과 시즌 등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져가는 상황에서 DNA가 공개되는 것을 보고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간 것이 우선이다. 천종윤 시즌 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나흘 뒤인 1월 16일에 사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을 제안하고 21일 개발에 착수했다며 당시엔 적자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소외된 면역진단키트 업체들 우리도 승인 요구. 한편 이번 긴급 사용 승인 요구 기업 중에는 항체를 이용한 면역진단키트를 제작한 곳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코로나19의 특성이 초기에 전염력이 강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경우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식약처는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을 분자 진단키트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면역 진단키트는 임신 진단키트처럼 현장에서 20분 안팎의 짧은 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감염되고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다. 때문에 초기 진단에는 부적합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진단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긴급 사용 승인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 검사 시약분